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평택도시공사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기센터 소장 이우지입니다. 평소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영 농업정책과장 교육으로 권은주 농정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김인숙 기술보호과장입니다.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원영구 요통과장입니다. 농기센터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해 폭설 피해 농가 복구 장비 우선 지원의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제 탁자 위에 놨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폭설 관련해서 이제 시설하우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복구용 임대 장비인 파이프 밴딩기를 추가로 5대를 구입해가지고 농가에게 임대해서 좀 피해 복구가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밴딩기는 3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거는 현재 원활히 임차해서 잘 활용 중에 있고. 저는 5대를 구입해서 본수에 2대, 시설하우스가 많은 북부에 3대를 비치해가지고 임대하고자 합니다. 임대료는 50% 감면해서 하루에 한 4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기구와 정원, 비전과 전략은 자료로 가름하고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 행복한 복지농촌 조성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개 사업에 사업비 8억 1,6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등 6개 사업에 251억 9,4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인프라 조성에 포승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42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마을 운영 내실화를 위해 농촌 체험 휴양마을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4,04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쪽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입니다. 대상 인원은 17,953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월부터 4월까지 1차 신청 접수 후 6월에 1차 지급하고 12월에 2차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 및 영농환경 개선입니다. 3개 분야 20개 사업에 사업비 333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분야는 기본형 고액지불제 등 7개 사업에 275억 1,300만 원을, 농작업 환경개선 및 재해손실 분야는 8개 사업에 44억 9,200만 원을, 밭작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분야는 5개 사업에 13억 8,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적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과수원의 품질 개선 및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과수농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6개 사업에 35억 8,800만 원을, 채소화해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해 5개 사업 21억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폭설 피해를 받은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영농 안정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 5,300만 원으로 노후 소규량 정비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에 2개 사업 3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용배수로 시설 정비에 13억 5,3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에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42억 원을 투입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포승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포승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는 273억 7천만 원입니다. 금년 4월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계획된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입니다. 농업인 교육관은 지난해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개관은 6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스마트 농업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7개 분야 3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정보 역량과 스마트 역량을 강화하고 농가 홍보를 통해 농산물 판매 지원을 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쪽 신규 농업인 교육은 귀농 전략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실력 있는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자 사업비 7억 3,64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 지도자 회원, 사회지원 역량 강화 사업과 슈퍼닌 농업대학,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슈퍼닌 농업대학은 스마트 수두작 과정과 미래 사과 농업 과정 등 40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민 열린 강좌를 추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추진한 농업인 실용교육은 3,600명 계획에 5,484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과정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농업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6억 1,700만 원으로 기존 농업기계에 대한 정비를 통해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한 임대 농업기계 운송비 지원 사업은 자부담률을 50%에서 40% 낮춰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는 10종 28대를 추가 구입하여 임대 농기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축산 반려동물과입니다. 24쪽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1억 6천만 원으로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생명 존중의식 고취,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1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병동물보호센터는 2023년에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하였으며 내부 인테리어와 운영인력 확보 후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 예방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별 맞춤 방역 추진 등 사업비는 65억 5,200만 원입니다. 녹센터 내 AI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팽성과 안중의 거점 소독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 양돈 밀집단지 등 취약지역 중심 방역 강화로 럼피스킨,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예방하여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입니다. 우리시의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위해 45억 3,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가축분유 이용 확대를 위해 7개 사업 28억 1,200만 원,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해 3개 사업 8억 6천만 원을,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7개 사업 8억 5,9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고품질 슈퍼닝쌀 생산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슈퍼닝쌀 생산단지는 고시가리 3,050헥타르, 끝맞이 875헥타르, 추청 485헥타르 등 총 4,410헥타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고시가리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해 미소찬, 수찬미 등 5개 품종을 대상으로 실증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질소 11형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육성 초급쌀 생산단지 50헥타르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끝맞이 품종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미래 식량작물 농업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사업비는 9억 3,200만 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농업기술 보급, 디지털 생력 재배 기술 보급, 우량균제 안정 보급을 위하여 9개 사업에 8억 8,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2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4억 300만 원입니다. 과수화상병 등 국가 검역병과 돌발해충 예찰 방제를 위해 4개 사업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 팽성읍에서 지난 2월에 발병이 예상된 화상병은 확산이 되지 않도록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기후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병해충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4쪽 이상기후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7억 900만 원입니다. 시설원의 안정생산 기술보급 4개 사업,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기술보급 6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복합 내변기 고축류 보급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3개 사업, 고품질 화해 및 특작 안정생산 기술보급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7쪽 과학영농 분석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산물 안정생산과 친환경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6개 분석시설에 9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토양 분석 등 각종 분석 서비스와 친환경 미생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친환경 미생물관 신축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친환경 미생물 수요에 대응하고자 2026년까지 친환경 미생물관 신축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자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활력 있는 농촌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 8,820만 원입니다. 농업인의 농자금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4개 사업을, 농산물 가공창업과 연계한 가공창업자 양성을 위해 3개 사업을 통해 교육과 개발제품 기술 이전을 실시하겠습니다. 식생활과 연계한 농촌 여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5개 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43쪽 시민을 치유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 9,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4개 분야, 교육기관과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4개 분야, 체험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초중고 교육기관 및 노인시설, 양로원 등 복지기관 연계를 통해 시민 행복한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농업생태원 운영비는 9억 8,100만 원입니다. 경관작물과 농작물을 지속적으로 신고 가꾸어 시민들에게 연중 볼거리와 휴식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전통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과 시민에게 우리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 종합문화 박람회가 개최됨에 따라 푸른도시 사업소와 협업하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농업생태원 내 그늘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농업생태원에 부족한 그늘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구금 3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막구조 파고라와 데크, 앉은벽, 야외의자 등을 조속히 설치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먹거리 보장사업 발굴을 위한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먹거리위원회를 3회 개최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 사업은 3,600만 원을 확보하여 관내 비영리 단체와 연계하여 먹거리 취약계층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765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0쪽 슈퍼모닝 마케팅 강화 및 안정 먹거리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35억 5,900만 원입니다. 농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19억 7천만 원을, 농산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2개 사업 6,800만 원을, 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6개 사업에 6억 2,300만 원을, 농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9개 사업에 8억 9,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적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66억 9,5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과 생산기술 구축을 위해 11개 사업에 38억 2,200만 원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5개 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재단은 학교급식 시범수업 추진 등으로 전년보다 1억 1,900만 원이 증가된 26억 5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재단이 로컬푸드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우수한 농산물 지원으로 안전한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위하여 275억 1,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녹센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25년도 새롭게 사업들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하신 주요 업무 이제
보고를 다 받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4페이지에 보면 농촌 지역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 농촌 조성회에서 보면 그 농촌 지역 빈집 정비가 7호로 돼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이제 올해 이제 계획은 연차별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7호로 확정이 됐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우리시 했을 때 총 한 빈집이 한 436호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정비가 필요한 게 3, 4등급인데 그게 이제 166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예산상상 일시에 할 수는 없고 해서 또 주민 그 지역 이제 소유주 동의가 필요해서 일단은 올해는 7호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제가 그 농업정책 과장님한테도 그 사진 찍어서 좀 보내드린 게 있어요. 네. 그 거의 허물어져가는 뭐 이제 위에는 그 슬레트로 돼 있거든요. 그 성면이 이제 포함된 거죠. 그래서 뭐 그 환경 정책과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그 특히 이제 학교 근처 같은 경우에 그런 슬레트가 달려져 있는 이제 지붕은 슬레트고 이제 밑에는 빈집이라 이제 막 허물어져 가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게 그 보면 어려운 사업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신청을 또 본인들이 하셔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또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뭐 나대지가 되면 세금 재산세 부과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좀 위험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뭐 3, 4등급 포함 또는 위에 주민들한테 위에서나 그 학생들이나 어린이들한테도 이런 좀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좀 하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최대한 그 설득을 해서 좀 이 단계적으로 사업이 잘 집행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환경부 이제 사업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협의해가지고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좀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이 있는데 뭐 이거 준비하시려면 이제 뭐 대상자도 많긴 한데 그 원래 또 기존에 우리 농민 기본소득으로 지급했던 부분이라 그 뭐 기준하고 좀 이런 변화가 있긴 하지만 또 그거에 따른 또 해오셨던 게 있으니까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으니까 근데 이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늘 이게 논란이 되는 건데 저도 고민은 좀 되긴 하는데 그럼 이 지역 화폐가 원래 취지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사용처에 대한 그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그럼 네. 근데 이제 농민분들인데 이거는 사용처 제한을 어떻게 지금 경기도 방침은 어떤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도방지 소상공인 원칙이고요. 그 제가 지난해 파악했을 때는 농협 부분들은 이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 예, 보도록 그래서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전에 홍보가 좀 돼야 네, 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전에도 그 논란이 됐던 게 뭐 평택시가 뭐 그 기준을 정해갖고 하는 거로 원래 그건 이제 경기도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것도 오해해갖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저도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의 편리성이라는 면에서의 문제와 원래 취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 화폐인데 이걸 또 그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그 제한을 풀어주면 또 그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취지가 또 훼손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쉽게 뭐 어느 한쪽을 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좀 적절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고민은 되거든요. 농업정책 팀장인데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화폐하고 사용처는 같고요. 추가로 이제 농협마트나 농자재 구입이 추가로 들어가서 농협하고 연관된 그런 지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한 거로 이번에 그거 정리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잘 이제 은변동에 현수막 같은 게 참여해가지고 좀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네. 하겠습니다. 네. 하실 수 있도록. 이게 뭐 보니까 다 지역에서 민원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읍면에는 또 부족한 그 판매처가 또 이렇게 사용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그런 민원도 좀 제기되긴 하는 부분이라. 그다음에 그 8페이지에 보면 그 기반 시설 확충해 보면 이제 뭐 수리 시설
용배수 시설 뭐 이런 정비 쭉 하시는 사업들인데 열심히 잘 해오신 것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평택시로 거기가 예산이 없고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서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참 그거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재원이 없다고 못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피해 보고 있는 농민들한테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 시가 해주고 있는데 참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그 적절하게 예산이 좀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견도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농업촌공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의해서 국비 확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새 뭐그 폭우 같은 게 많이 내리다 보니까 집중호우도 있고 그래서 기존보다는 시설들은 잘 돼 있지만 배수 시설도 있고 배수 펌프장도 있긴 한데 그 인접도 시군에서 그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청북 같은 경우는 화성 쪽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그 어연이 율봉이 그러니까 그 어연 IC 나와서 우측편으로 어연 공단 가다 보면 우측편으로 거기 농지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 위에 화성 쪽에 양감 쪽에서 이렇게 물 내려와서 침수가 되고 그래서 그 시설들이 좀 그러니까 자연 배수는 불가능해서 뭔가 배수 펌프라든가 어떤 장치를 좀 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전이 있나요? 그 부분은 이제 생태청과 쪽하고 연계해서 하고 안전교통국하고 해서 시에서도 이제 폭우 관련 대책 마련해서 중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시개발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그쪽 계획하고 실존의 기존 이제 하천 계획하고 약간씩 이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농어촌공사 연계해가지고 최대한 폭우가 예상되는 시점 이전에 기존의 배수 펌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정비를 해서 그 최소한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 좀 추가 설치도 좀 필요하니까 그 어연 율봉리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향후에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그 농기계 임대 서비스는 그러면 지금 50% 감면이 올 12월까지 거예요. 네, 올해까지도 연장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된. 농림부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알려줘야 되는 상황. 이건 국비도 지원 받는 사업이라 그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감면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농업기계 그 부착 단말기 60대 이렇게 사업 내용이 나와 있던데 교통안전 예, 예. 이거는 어떻게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이거는 이제 IoT라고 해서 도로에 이제 우리말 신호등 근처에 농기계가 지나가면 표시되는 이렇게, 거. 예, 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그 하이패스 단말기처럼 농기계에도 그게 부착이 돼 있어야 인식을 하니까요. 그거를 농기 6대, 60대에 부착하겠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IoT 농업기계 교통안전 사고 감지 알람 기술 시범을 첫 해 했습니다. 그때 감지 시스템 프로그램과 모니터링 PC는 본소에다 설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착기만 단말 60대만 3개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다시 이제 작년 거 다 공유해서 같이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될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농기계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반려동물 보호인데 이게 그 반려견 지금 동반 시민쉼터 6개소 시설 유지 보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각 공원애들도 조성돼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포함입니까? 아니면 이건 또 별도입니까? 현재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시민쉼터는 이제 이충동, 동삭동, 신장 서부, 신당동, 그다음 모두마루 이렇게 해서 6개가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공원에 설치된 것도 우리 여기 축산반려동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뭐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라는 거죠. 공원과에서 그거를 공원과에서 네.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여기 정식으로 이제 반려동물 동반 심유 쉼터라고 명시된 6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축산반려동물과에서 이제 인건비 같은 거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북에도 그 하늘빛 호수공원에도 생기잖아요.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려견 동반 시민 쉼터가 들어가려면 거의 지금 그 공원 부지에만 그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소 운영 중인 거는 지금 공원 부지에 다 그 돼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게 청북 신도시 쪽에 그 이제 좀 조성 중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도 국제화지구 하나 있고 그다음에 모산골공원에 있습니다. 그걸 지금 공원과하고 도시공사에서 지금 조성 중인데 조성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이제 관리 전환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까지 저희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이거는 그럼 기간제 분들 해서 운영하나요? 그 전에 기간제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예. 그다음에 우리 그 개 식용 금지에 따라서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평택시는 자진 폐쇄한 농장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개 농장 17개소가 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재 폐쇄한 농장은 2군데입니다. 그리고 15개 중에 5군데가 올해 중에 폐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이나 뭐 국비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내시되거나 확정된 게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국비 50%에 지방비 50%인데 아직까지 내시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폐쇄된 2개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언제쯤 지급해요? 그 지금 폐업했다라는 확인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예산이 내려오면 그 구간별로 그 해당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근데 언론 보도 자료 보면 그 개가 뭐 우리 시가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그 개 농장으로 보낸다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여기 2개 폐쇄된 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 기존에 기르던 현재 그 농장주가 자연적으로 소멸시키는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거의 지금 대부분이 판매로 이렇게 해소하는 상황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 판매한다는 게 또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취지하고 이게 맞는지도 고민이 좀 되고 그래요. 하여튼 이게 반려견에 대한 관심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참 그런 좀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상기후 대응에 대해서 좀 지금 그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 로봇 시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 이런 그 방제 로봇이 현재 실작 가능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올해 처음 하는 국비 사업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시설 하우스가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시설 하우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고 저희 시에 처음으로 이제 도입하게 된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가능한 곳은 있나요? 네, 지금 1월 달에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두 개소가 들어와서 이제 산하협동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방제 로봇 하나의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이제 기본에 따라서 수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약 3,500에서 한 4,500 정도. 근데 이렇게 그걸 되고. 필요한 걸 또 이렇게 해주고 하면 한 5천 정도 네,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 한 군데 정도만 예, 가능하겠네. 1개소밖에 못 합니다. 그다음에 그 아열대 우리 기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럼 평택에서는 지금 이제 해남 기사 보니까 해남에는 그 장립종이라고 해서 그 인디카 종 해서 그 이제 우리 아열대 뭐저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 뭐 또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키우던 뭐 그런 작물인데 벼종류인데 평택시도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자포니카 계통이고요. 말씀하셨던 그 인디카는 동남아 쪽에서 날이 따뜻한 지역에서 2모작, 3모작이 가능한 그 뭐 전분 함량이 부족한 쌀인데 기후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어서 시범적으로는 이제 하해보고 있지만 농가의 소득성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평택 지역은 예, 아직, 근데 그래서 그거를 대안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가루미가 국가 정책으로 하고 있고요. 가루미가 작년보다 올해 한 2배 정도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루미가 장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이걸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이게 좀 더 그 생산이나 그 사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농민 소득인에 도움이 되는 건 어떤 측면에서 가루미가 주로 사용돼요? 네. 가루미는 이제 전분 우리가 가루를 만들 때 쌀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다른 가공품을 만들 때 일반적인 쌀가루 같은 경우에는 전분 함량이 많고 또 세포벽이 두꺼워서 습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가루미는 이제 전분 함량도 작고 세포벽이 가벼워서 얇아가지고 건식으로 가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공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쌀빵이나 뭐 저 쌀과자라든가 이런 종류에 사용하는 데 국수, 훨씬 쌀국수 더 이런 데 이제 예. 들어갈 수 있도록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밀가루에 비해서 가공비가 비싸기 때문에 잘 사용을 못했던 부분인데 가루미를 하게 되면은 가공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이제 쌀가루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생산비,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차원에서 쌀의 생산량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쌀 가격 조정을 위해서 이제 국가 정책상으로 추진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신문 그 기사 보니까 평택 농업생태원에 그 미르네 뭐 물세 방사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그건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관상 조류를 임대를 1년 동안 해가지고 조류장에다가 놨던 새 중에 흑조하고 일부 거위하고 오리 종류를 8월에 이제 폭염이 와가지고 너무 덥고 그래서 저희 그 미르네에다가 옮겨서 방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시민들도 좋아하고 그 조류에도 적합한 환경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뭐 산란도 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럼 뭐 이건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예, 올해도 해볼 계획이에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고요. 또 이제 환경 그쪽 하는 조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뭐 하셨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뭐 기사도 나고 해서 그런데 그 이게 전에 유통관에서 하는 거 대한교육기관이 급식 지원을 뭐 신청을 안 받아서 그 안 됐던 건데 이건 해결이 됐나요? 그러니까 그 대한교육기관이 평택에 뭐 4군데 정도 있는데 급식 지원을 해야 신청하면 이게 해줘야 되는 이제 경기도 조례에 돼 있는데 우리 시가 그 부분을 좀 체킹이 안 돼서 놓쳤다는 그 기사가 나와서 작년 말의 일인데 그걸 한번 좀 체킹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 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사업이 굉장히 부서별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또 적정하게 또 하시려면 많이 힘드시겠어요. 하여튼 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그 농업 정책과에 많이 해당이 될 텐데 그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 사항을 올해는 좀 수시로 좀 챙길 수 있도록 피드백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책자에 또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들이 좀 덜어 있는데 책자에 신규 사업 내용이 표시가 좀 안 돼 있어요. 좀 표시를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구분하기가 좋을 텐데. 예.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표시를 예, 하도록 별도로 하겠습니다. 표시를 네. 좀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억 9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신규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저탄소 농업이 이제 탄소를 조금 적게 배출하는 농업이라고 해서요. 이제 중간 물대기라든지 녹물 뭐 얕게 걸러대기, 뭐 바이오차 투입한다, 가을가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활동들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제 한 50헥타 이상 규모를 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제 선정해서 헥타르당 약간씩 지원되는 금액이 좀 다르고요. 이것도 결국 뭐 시범 사업 쪽에 들어가겠네요. 좀 농업 쪽에서는 이제 국가 정책이 현재 이제 뭐 저탄소 구피 보조로 쪽이라서. 받으시는 거죠? 네네. 우리 그 미세먼지 저감 농기계 저감 대책도 이것도 그 전에부터 했던 저 사업 아니었던가요? 이것도 요거는- 신규인가요? 구피로 이것도 보조받은 이제 거? 올해 이제 전에 하다가 좀 끊겼다가 다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네. 이게 이제 노후 농기계에 미세먼지 이제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다 배기가스. 보니까 폐차 지원을 하는 그런 아, 사업이 폐차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이에요? 네, 이게 이제 폐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등 경유를 이용하는 그런 이제 노후 전에는 농기계. 좀 이게 실적이 좀 어땠어요? 많이들 신청해서 뭐 대차하는 겁니까? 폐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폐차 지원금이라든지 예, 세차 그렇습니다. 예. 예, 폐차 지원금이 나가는 거고요. 전에도 이제 농가들 신청하는 게 비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좀 확대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되게 기종은 어떤 거로 많이 하는? 트랙터나 콤바인 뭐 그런 트랙터 게 되겠습니다. 콤바인. 재보험이나 안전보험, 재보험이 이게 요즘에는 기후 이변으로 해서 이게 시에서 예산을 잡는다 하더라도 보험사별로 좀 틀릴 텐데 이게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예전보다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예산 이제 추가가 좀 필요한. 근데 이제 내용이 보험사에서 되겠습니다. 이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보험사에서는 현재 이제 보험 가입된 73개 품목에 대해서 아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그 화해 쪽은 이제 품목 이제 또 무지하게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화해 농가들이 이제 폭우라든지 폭설 피해 때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기후 이변이 뭐 폭설에 따른 피해라든지 이런 거 지원 대책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는 예를 들어 작년도에 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일소가라고 해서 고온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배 나무에 달려 있는 건 농산물이지만 그 참 저기 농작물인데 수확을 한 이 시점부터는 이제 농산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해보험에서 재해가 돼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있는 상태에서 낙하가 되거나 거기까지가 이제 농산물 재해보험으로 되고 작년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수확을 해서 저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출하를 하려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폐가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농림부에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좀 국회에서 좀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만약 요거를 좀 해주세요. 작년에도 국회 이제 의원실에도 말씀을 드렸고 예, 농림부에도 같이 가서 거기 가서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많이 건의를 하셨죠? 하신 예,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8페이지에 좀 보겠습니다. 노소교량 정비 사업이 이제 이게 우리 평택시에 대상이 좀 많이 있어요. 109개소가 됩니다. 109개소요? 예. 그 최근 이제 3년간 7개를 정비를 했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안중업 성해리하고 청북 어연리 2개소가 계획 대상입니다. 이것도 좀 저 사업이 좀 이게 왜냐하면 농기계들이 좀 대형화되고 안전상에 충분히 이거는 빨리 좀 사업이 좀 추진돼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은 옛날에 해놓은 그 교량들이 상당히 많아서 콤바이나 트랙터들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고 용배수로도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콘크리트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기철엔 특히 더 그런데 꼭 준설이 필요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농업정책과에서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시는데 민원뿐만이 아니고 미리 좀 예방 차원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과는 개관이 올 6월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이거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뭐 단체라든지 어느 정도 뭐 정리가 좀 됐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업인 외에는 농업인 회관은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저 농업인회관이 아니고 농업인 교육과는 아 교육관. 예, 교육과는 뭐 저희가 공동 뭐 시청사기 때문에 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이 몇 석 정도 돼요? 전체 전체적으로 석으로 하긴 그렇고 크게 이제 그 2층에 소강의실이 이제 3개, 중강의실 하나, 작은 군인 것들이네. 프레이실. 결국 크게는 뭐 크게는 이제 자주 저희 들을 예산 때는 상황상 크게는 못 했고요. 현재 예. 본관에 대강당이기 때문에 큰 교육들은 대강당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했던 부분들이 통합되면서 소규모 70석 정도 되는 교육장 이제 2개가 이제 사무실로 사용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대규모 교육보다는 소규모 교육이 확대되고 있어서 소규모 교육장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스마트 1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농업이 있는데 여기도 신규 사업들이 좀 덜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직거래라든지 라이브 커머스 이 사업들은 우리 그 직거래를 통해서 좀 생산비도 좀 절감할 수 있겠고 이 사업들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온라인 홍보 및 판매까지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직거래 사업은 기본적으로 판매를 전제로 판매 해서 전제로. 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오픈마켓에 올릴 때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편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거나 판촉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는 요즘 이제 뭐 틱톡이라든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농가들이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교육하고 방송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뭐 예, 그렇습니다. 등등이죠. 네. 좀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청년 농어민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 지원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거기에 농업에 정착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도 지원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청년 농어민이 좀 유입이 좀 돼야 농촌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디어 공모 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이 부분도 이제 전에 유사한 사업들은 있었는데 이제 이 이름 나온 거는 이제 처음이 되겠고요. 도비 사업으로 해서 그 작년도에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사업과 공모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두 농가가 그 선정이 선정이 됐네요. 돼서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억 예산이 잡혔네요. 이것도 도비 공모에서 선정이 된 네, 거죠? 작년도에 대상자는 이미 네. 공모에서 선정이 됐고요. 네. 이제 올해 그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 민속문화 계승 사업은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분류가 됐나요? 이것도 거의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하는 이제 사업이죠. 저희가 예산을 도비다 보니까 이게 매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올해 또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인데 어때요? 좀 사업이 이거는?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주로 이제 사회체 회원들이 네. 뭐 이제 부처춤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 사물놀이 그런 이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나온 학생들이 경기도에서 전통 민속문화 경연대에서도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등 사업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서비스 이게 국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또 올릴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거의?
저희가 이제 국비는 기본적으로 밭작물 중심으로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방침이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밭작물보다는 논이 많기 때문에 그 논 관련 농기계들은 11월 자체적으로 해서 11호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서 그 이제 시비가 이제 좀 확보가 안 될 때는 이제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좀 적고요. 또 시비가 있을 때는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좀 완화시킬 수도 없나요? 좀 더? 임대료는 이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 시가 높은 편은 아니고요. 다음 아까도 유승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든지 그런 때는 농식품부에서 50% 이제 인하라 그런 부분들을 방침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운송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운송비는 시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50%로 했는데 이번에 40%로 자부담률을 낮춰서 좀 농가들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2천 정도거든요. 2천 맞죠? 네네 그렇습니다. 운송비 때문에 농기계 임대가 저조하거나 이런 민원은 좀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농을 하시거나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트럭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이송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달 요구가 있어서 이제 이 사업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작년도 좀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좀 대안을 강구한 게 임대 지원율을 좀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좀 자부담을 좀 더 좀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좀 이용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반려동물권 24페이지. 유실 유기동물들 민원들이 좀 많이 접수가 되고 있죠, 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동물이 어떤 뭐 개나 뭐 이런 유기동물 같은데 유실된 동물들이 도심지에 많이 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 지금은 그 소위 이제 그 실외에서 기르다가 나간 개들하고 그 새끼들이 지금 이제 꼬물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개체들이 지금 많이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끼들이에요? 예, 예. 새끼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큰 개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이제 그 임신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보면 그러니까 포유 중인 개체가 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개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119에 신고해도 처리가 안 되고 보호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시민들 또 어린아이들 또 안전상에 문제 있으니까. 하, 26페이지. 축산 악취는 뭐 과장님께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게 고질적이지 않게 대안이 좀 서야 될 텐데 우리 그동안에 환경개선 지원도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지금 전에 하다가 예, 그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게 예. 그 깨끗한 축산 농장의 환경 개선제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 생겼고요. 네. 그게 1억 500입니다. 그리고 그 양돈 농가에 이제 악취의 그 좀 원인이 되는 양돈 농가에 그 환경 개선제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1억 4천 정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 컨설팅은 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 7월부터 그 축산 악취 종합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환경부서하고 저희 축산부서하고 그다음에 그 축산 환경 관리원이 있습니다. 농식품부 산하에 이제 축산 환경 관리원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평택 축협하고 해서 그 저희가 한 월 1회 정도 만나서 이제 악취 민원 발생하는 농장에 대한 현황과 또 컨설팅한 내용 이런 걸 공유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악취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농장에 악취 저감 시설을 지원을 할 때 이제 그 안개 분무 시설이나 이런 그 부분적인 시설만 지원을 했습니다. 농가 수는 뭐 여러 농가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그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는 올해부터는 그 한 2농가, 3농가를 이제 그 시내권에 있는 그 양돈장 중심으로 2-3농가를 중점적으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돈사, 축사, 배기구를 전체를 밀실을 하고요, 밀폐를 하고요. 그리고 공기 정화 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 1년에 한두 농가, 최소한 그 두 농가 이상 정도는 좀 악취를 저감을 시키는 완벽한 시설로 좀 하자. 그리고 거기 또 환경 지도과하고 협조를 해서 또 좀 고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그 악취 방지법에 따라서 그 신고 대상 악취 배출 시설을 지정을 하게끔 해서 그 농장에 의무적으로 좀 악취 배출 시설을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농장들, 이제 재래식 그 돈사라든지 재래식 농장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 장기적이긴 하지만 별도의 그 지원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이제 폐업을 좀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좀 폐업하시는 데는 좀 많이 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작년 8월 달에 이제 악취 종합 대책반 그 구성을 하면서 전체 축산 그 저기 양돈 농가에 그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폐업을 하겠다는 농가가 7농가가 있었습니다. 폐업하게 되면 어떤 지원책은 따로 있나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그 구상안을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FTA 피해 보전 그 직불금하고 폐업 보상 그 했던 그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자부담 때문에도 못 하는데도 시설상도 못 하는 데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축산 농가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뭐 계속 지적이 되는 건데 이제 노령화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수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지도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근본적인 원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내용들 팩트를 좀 잘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다른 지자체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옳은지 한번 이 악취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뭐 크게 효과가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고생하시는 만큼 다. 과장님께서 좀 계시는 동안에 뭔가 혁신적으로 좀 바뀔 수 있도록 대안을 좀 세워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술 보급과 30페이지 좀 볼까요? 영농 부산물 처리는 영농 부산물은 여기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영농부산물은 이제 전에는 고추를 수확하고 나면 고추대, 뭐 콩대 이런 것들을 다 태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태우면서 여기서 탄소 발생이라든지 뭐 환경에 문제가 되는 이런 영향이 있어서 태우지 못하게 법적으로 이제 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나온 그 영농 부산물들을 농기계 파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파쇄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나요? 현재 저희 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환경위생과에서 네,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거 두 개소로 알고 있고요. 두 개소. 전에 이제 경영인 단체에서도 조금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 운영권을 농업 경영인한테 줘서 경영인회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참여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 단체 쪽으로 가는 건가요? 단체 그 운영. 이걸 이제 운영하는 운영의 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용역을 세워서 용역사한테 줄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민간 자본 보조로 이렇게 해서 경영인한테 이 사업비를 주고 이제 위탁 이렇게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예산이 얼마 되나? 1억 500? 예, 1억 500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인력비, 인건비에 들어가고 있고 파쇄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는 파쇄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문제점들이 뭐냐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고추에 그 그물망도 씌우기도 하고 끈도 있고 그래서 그걸 처리를 못 하셔가지고 그거는 파쇄가 안 되잖아요. 이제 하고 싶어도 이제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신청을 했는데 오셔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다 골라서 이제 파쇄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대안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빠르게 와서 파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아요? 예산은 1년 내내 하려면 부족하죠. 부족하죠? 예, 그래서 이제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은 이제 저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고추나 어떤 콩이나 이제 소량 같은 경우에는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물망이나 끈 때문에 그래서 그 대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한번 추진하는 분들하고 예,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량물고 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것도? 계량물고 사업은 이제 전에 우리 농업인들께서 그 농물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을 대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저는 이제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계량물고를 설치하면서 자동으로 물 수위 조절에 따라서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게 하고 또는 물을 가뒀을 때 이제 물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빠져나간 걸 또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절감 차원에서도 탄소 발생 저감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고 또 노동력을 이제 줄이는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농가들한테 반응이 좋고요. 또 우리 그 시장 공약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2022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현재 한 1,000대 약 못 미치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거는 이제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계량물고 사업이요. 네, 네. 요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단체가 신청을 하셔서 이 사업량에 준하는 계량물고를 저희들이 이제 보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량물고 한 대가 약 5만 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예산 소요되는 범위 내에서 농업인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계량물고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조금 더 큰 이제 자동 물고가 있는데 이거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비싼 거는 많이 수혜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5만 원짜리 계량물고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급이 좀 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산물이 좀 더 안정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토마토 주스나 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가공식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우리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사업들 좀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좀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쌀값이 좀 안정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 뭐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좀 수매가가 좀 높게 책정이 돼야 일반 농업인들도 농협에서 수매가도 좀 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중소농이 좀 살아야 되는 방향으로 또 청년 농업인들이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사업 지원이 좀 되도록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올 사업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